안녕하세요. 술량닷컴의 광쌤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그 고등학교 1학년의 1학기 후반이죠. 이제 기말고사에 들어가는 범위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정석이나 뭐 이런 책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수학 하 뒤쪽에 나와 있죠. 근데 원래 이제 이 학기 중에서는 상에서 배우기 때문에 도형의 방정식이죠. 여기를 좀 잘 알아야 되고요. 오늘 제가 이제 두 문제 정도를 문제를 좀 쉽게 가져가라, 쉽게 풀어라라는 의미에서 두 문제를 가져왔고, 대부분 문제집이나 웬만하면 시험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그 형태라서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이 문제를 보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 내분점, 이 분점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 분점에 대해서 가볍게 뭐 수업 정도라기보다는 가볍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자, 분점입니다. 분점. 이 분점이라고 하는 거는 뭐죠? 이게 비례식이죠. 비례식. 분점의 기본은 비례식이에요. 몇 대 몇으로 나누겠다, 이런 경우니까.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는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나눠주고, 하나는 안에서 나누겠다 내분점, 밖에서 나누겠다 외분점이죠.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 분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 뭐 이제 공식이나 이런 걸 유도하는 것보다도 수직선상이나 또는 좌표 평면상에 해당하는 그 좌표를 이렇게 찍을 줄 알아야 되죠.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선 이제 내분점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죠. 자, 내분점. 자, 내분점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수직선상에서 두 점 x1과 x2가 있다고 하자. 이 좌표 평면이라고 하는 거는 x좌표, y좌표가 각각의 수직선이 수직으로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수직선상에서만 따져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거를 m 대 n으로 내분하겠다. 뭐 이렇게 나왔을 때의 이 좌표를 x라고 하자. 그러면 이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증명이 가능한데, 일반적으로는 이 길이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나와 있잖아요. 이게 자, 요 길이가 이게 이제 x-x1이고, 요 길이가 이게 x2-x로 주어져 있으니까 이거 x-x1인데 x2-x가 이게 m 대 n 아니냐 라고 해서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라고 해서 이걸 증명하잖아요. n의 x-x1이 m의 x2-x와 같지 않냐. 자, 이걸 해서 죄송합니다. 자, 이걸 해서 이제 모아주잖아요. x끼리 이렇게 x로 모아주면 nx가 있고 마이너스 mx가 있으니까 넘어가면은 결국에는 이게 될 거고, 나머지는 이제 여기 이제 mx2에다가 여기 이제 마이너스 x1이니까 n의 x1 이렇게 해서, 따라서 x라고 하는 값은 m 플러스 n 분의 m의 x2 플러스 n의 x1이다. 이렇게 이제 증명을 해나갈 겁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거를 기본적으로 이제 알려주면서 비례식은 비례식답게 풀어라. 이것도 물론 비례식이지만 이것보다는 조금 더 유용한 방법이 있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알려주는 게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걸 더 좋아하고 그 방식대로 이제 문제를 우리가 이제 풀어갈 건데요. 이게 이제 뭐가 있냐면요. 좌표는 좌표 플러스 길이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좌표는 원래 있던 좌표에다가 길이만큼 더하면 됩니다라고 하는 요 내용이고, 요 내용은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배워올 텐데, 뭐 늦으면 이제 중학교 1학년일 거고, 여기 이제 저는 이거를 상당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제 x라고 하는 좌표라고 하는 건 너를 알고 있으니까 너를 시작으로 해서 요 길이만큼만 더해주면 되지 않냐, 그 얘기예요. 근데 이 길이가 차지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이가 이만큼이니까 이만큼의 길이에 대해서 요 길이가 차지하는 b가 m 플러스 n분의 n만큼이죠. 그거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x라고 하는 건 x1을 시작으로 요 길이만큼만 더하면 되지, 이제 그거고, 그럼 x는 큰 원래 길이가 이거니까
x2-x1에다가 차지하는 비율이 이 길이의 n 플러스 n분의 n만큼 아니야? 라고 해서 이걸 정리해주면 똑같이 나올 겁니다. 되게 간단하죠? 이걸 장황하게 이렇게 늘어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걸 이용해서 해주는 게 더 낫지 않겠냐? 라고 하는 게 저희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물론 이제 여기에다가 지금 요 길이, 요거는 길이죠. 요거 길이니까 당연히 플러스 x1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통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n 플러스 n 분의, 자, 얘 같은 경우는 mx2 그냥 써줄게요. 이거에 m이 되는 거고 플러스, 요거 이제 통분해주면은 x1에 n 플러스 n이 되겠죠. 따라서 n 플러스 n 분의, 이제 보세요. 마이너스 x1의 m의 x1 없어지죠. 이거 이게 없어질 거예요. 이렇게 요거 없어질 거고, 따라서 남는 게 여기 있죠. m의 x2 그리고 플러스, 자 여기에서 n의 x1일 겁니다. 자 이렇게. 자 개인적으로 이거를 제가 더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비례식이기 때문에 비례식답게 푸는 거고, 물론 이제 도형이긴 하지만, 또 한 가지는 나중에 이제 혹시라도 이제 기하 쪽에서 벡터를 공부하게 되면은 벡터에도 내분점이 있어요. 그 내분점을 공부할 땐 이렇게 풀어요. 이 방식대로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걸 훨씬 더 좋다고 보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m 대 n이다. 자 이런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공식을 무조건 쓰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가 2가 있고 여기 이제 8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을 때, 야 나는 이거를 2대 1로 내분할 거야. 이때 이 좌표가 어떻게 돼? 라고 하면은 이게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갖다 이 공식에다 놓는데, 그럴 필요 없죠. 이거는 거. 아니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가 2대 1이고 전체 길이가 6이잖아요. 이거 6이라고 하는 이 길이를 2대 1로 나누어 갖는 건 뭐 여기다 곱하기 2해도 되고, 이렇게 요 길이가 4고 요 길이가 2니까 이 좌표에다가 요 길이만큼 더해주면 6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아니 이거를 왜 공식을 쓰냐 이거예요. 저는 이런 건 공식 쓰는 게 아니고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해결하는 거고, 이게 복잡하게 나왔을 때 이제 그때 쓰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똑같은 길이를 두고 여기 2가 있고 여기 8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길인데 여기를 느닷없이 이상하게 주는 거예요. 여기를 예를 들어서 나는 이거를 이거 5대 3이야 5대 3으로 내분할 거야 라고 줬을 때는 조금 얘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이럴 때는 그럼 이걸 x로 두고, x라고 하는 값은 너를 시작으로 했네 이거고, 요 길이가 6이니까 6에 대해서 차지하는 비율이 이게 8분의 5잖아요 5대 3이니까 8분의 5구나 라고 해서 2 더하기 3이고 4가 되니까 이게 4분의 15가 돼서 4분의 2, 4, 8이잖아요 이게 8이니까 이제 23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빠르지 않냐는 거예요. 이거 공식을 무조건 갖다가 교과서에는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쁘다 좋다라고 말하기는 뭐하고 어느 게 더 유용하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더 이게 훨씬 더 좋다고 보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내분점은 그렇고요. 이게 이제 표현할 때는 외분점이, 이게 이제 공식화나 이런 식을 쓸 때는 이 외분점이 조금 더 어려워 보이지만 문제를 풀어갈 때는 외분점이 훨씬 쉬워요. 물론 그것도 잘 모르죠. 자 우선 그러니까 이제 공식이라는 거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머리를 써가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요. 여기 x1이 있고 여기 x2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저 이쪽에다가 x1이 있고 x2가 있다고 하자. 이때 너를 시작으로 m 대 n으로 내분해라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거는 m이 더 클 때죠. n보다 그 비의 값이. 자 그럼 이제 n이 더 크게 되면은 m을 x1을 시작으로 당연히 이게 이제 m 대 n이니까 이쪽으로 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이게 m이고 이게 n이니까 이런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우리가 이제 나눠서 좌표를 찍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자 이런 과정이고요. 자 여기를 이제 x라고 할게요. 이렇게. 자 1차적인 또 그 증명이죠. 원래 이제 증명 자체가, 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어떻게 되죠? x-x1 이거 돼.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x-x2고,
그게 바로 m 대 n 아니냐라고 해서 똑같은 거예요. 내항의 곱수는 외항의 곱과 같다라고 해서 m의 x-x2가 n의 x-x1 아니냐. 자, 마찬가지로 x에 관해서 묶어주겠죠. 넘어가면은 m의 x2 n의 x1이 되니까 그러면 m은 x라고 하는 값은 자 이것분의 m의 x2 n의 x1 아니냐.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하고 아래식을 비교하니까 얘하고 얘에 대해서 요거 여기가 플러스인데 여기가 마이너스로만 바꿔놨네 라고 그래서 의외로 그런 쪽에 요령을 피워서 공식을 간단하게 쓰면 되잖아 라고 하지만 저는 그런 거 별로 좋은 풀이라고 보지 않아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있죠? 자 이 좌표는 너를 시작으로 하면 돼요. 요 길이만큼만 더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 대 이거는 어떻게 되죠? m-n 대 n이죠. 자 여기에서 이 m-n 대 n인데 우리가 쓸 길이는 얘죠.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를 1로 본다면 1대 이거 나눠주면 되니까 n-n 분의 n만큼이잖아요 이게. 자 그렇다면 그건 알아두시고 자 일단 이 x라고 하는 값은 그러면 이 x2에다가 그쵸? 요 길이니까 이 x2를 이용해서 요 길이만 더해주면 되네. 근데 이 길이는 이 길이 요거죠. x2-x1이잖아요. 이거의 몇 배야? 라고 하면 이만큼의 배가 되죠. 자 이만큼의 길이만큼만 더 가면 돼. 이 길이에 대해서 여기다가 1대 이거니까 x-x1 대 그럼 뭐가 되죠? 곱해주면 되니까 x2-x1 곱하기 뭐 n-n 분의 n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그 b가 이만큼의 배수만큼 x2-x1의 이 길이에 대해서 n-n 분의 n만큼을 더 그 배수만큼을 더 가면 되는구나 이겁니다. 자 이거 정리하면 되죠. 자 n-n이 되고요. x2의 n-n이고 플러스 n의 x2-x1일 거예요. 자 이거 정리해주면 n-n 분의 mx2 여기 이제 x2의 n의 x2니까 이게 이제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따라서 m의 x2 n의 x1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여기 똑같은 방식이죠 이게. 좌표는 좌표 플러스 길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보통 이제 이걸 비례식을 이렇게 만들어 두는 걸 요거를 잘 못합니다. 저는 그걸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고 비례식은 좀 잘해둘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아직 이 비례식이나 뭐 닮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익숙치가 않으면 꼭 해두시길 바라면서 외분점은 실제로 계산할 때는 이 공식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훨씬 더 쉬워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가 2가 있고 똑같은 예를 들게요. 여기가 8이다. 근데 나는 얘를 2대 1로 외분할 거야. 그럼 이때 x좌표는 어떻게 돼? 라는 거 가만히 보세요. 뭐죠 이게? 2대 1이니까 당연히 이거 1대 1이죠. 1대 1이니까 이 길이만큼만 더 가면 되네. 따라서 그냥 나오죠. x라고 하는 값은 8 플러스 6이 되니까 14가 답이네.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공식을 너무 남용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이제 애매한 경우가 있잖아요. 2대 1이 아니라 이제 또 다른 형태의 값으로 여기가 2고 여기가 8인데 이거 몇 대 몇으로 할까요? 뭐 4대 5대로 할까요? 5대 5대 3이야 뭐 이렇게 5대 3으로 외분하는 점 이 바깥쪽의 값은 어떻게 되니? 이런 거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요 길이에 대해서는 5니까 여기가 2대 3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길이를 기준으로 할 거니까 이 길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럼 이 길이는 몇 분의 몇이죠? 이 길이는 너를 기준으로 하니까 2분의 3이죠. 그러니까 1대 2분의 3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길이를 기준으로 2분의 3배만큼 더 가면 되는구나 이거잖아요. 그럼 x는 좌표는 좌표 플러스 길이 8에다가 요 길이에 대해서 6 곱하기 얼마죠? 2분의 3배 해주면 되네 라고 해서 여기가 이제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따라서 계산해 주면은 8 더하기 9가 되니까 얼마가 되죠? 17이 되겠죠. 자 이런 방식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공식이나 이런 거 안 써도 되잖아요. 자 비례식은 본인 스스로 이게 머리에서 이
그 가지고 놀아야지 공식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여기도. 그래서 저는 이제 되도록이면 내분점, 외분점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방식이나 이 방식을 더 여러분에게 추천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비례식을 다시 공부하는 개념도 되고, 이거는 순수하게 그냥 공식만 익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 분점이라는 거 어떨 때는 되게 복잡해지고, 아마 이걸 잘 따라주면은 문제를 아주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공식을 이용해서 뭐 하기도 하고, 뭐 분점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삼각형의 무게 중심이 2대 1임을 이용해서 좌표를 계산할 수도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제 그런 문제들, 기본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첫 번째 수직선상에 내분점이 어디에 있는지, 외분점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얘는 특히 그렇잖아요. 이쪽이냐 이쪽이냐 이렇게 두 개가 주어져 있을 때 이런 거 반드시 이거 생각해서 찍을 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공식의 노예가 되지 마라. 항상 비례식이라고 하는 건 간단한 거에 대해서는 그냥 답을 하고, 조금 복잡해 보이면 여기에 있던 좌표는 좌표 플러스 길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게 좋다. 이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데 왜 잘 인식을 안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 문제를 좀 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 한 문제는 두 점을, 좌표 표면에 두 점을 딱 찍어 놓고, 여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가 합이 1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여기가 정해지면 여기도 자연스럽게 정해지죠. 그러니까 합이 1이 되는 경우가 주로 이제 비례식이니까, 이게 몇 대 몇이다라고 하는 건 전체로 기준을 이제 1로 보고 판단하잖아요, 우리가. 이때 이 내분점이 제 1사분면에 있도록 하는 실수, 이 t의 범위, 이 t의 범위는 어떻게 되니? 이걸 물어본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할 때도 물론 일단은 그 내분점 구할 수 있잖아요. 내분점 구해서 그러니까 t 대 1-t를 이용해서 내분점 구해놓고, 그 좌표가 1사분면이니까 당연히 x가 0보다 크고 y 좌표도 0보다 크니까 뭐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지 않냐, 이건데, 이거 좌표 평면 위에다가 그냥 찍어 놓기만 해도 답이 나와요. 이렇게 마이너스 4,5가 되고, 이제 5, 마이너스 1이잖아요. 5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1이 있다고 하자. 이렇게. 자, 이겁니다. 자, 이 두 좌표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t 대 1-t가 1사분면에, 즉 이 사이에 오게 해라, 이거잖아요. 내분점이 이 사이에 오게 하는 거니까, 원래 이게 그 분점이라고 하는 거는 두 점에 대해서 이은 직선 위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직선을 이용해서 뭐 이거 뭐 교점 구해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그런 것보다 좌표니까 가만히 보세요. 여기. 자, 이게 원점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원점을 기준으로 4만큼이고 여기 5만큼이잖아요. 이게 뭐죠 이게? 4대 5죠? 여기가 4대 5인 거예요. 그러니까 4대 5에 대해서 요만큼이 차지하는 게 얼마죠? 9분의 4만큼이죠. 이렇게. 여기가 이제 9분의 5만큼일 거 아니에요. 여기. 이쪽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를 시작으로 하는 거니까, 점 A를 시작으로 해서 가는 거니까, 그럼 이 T값은 비례식이니까 B잖아요. B. 9분의 4보다는 커야 되죠. 그래야 여기를 넘어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1사분면이니까. 그럼 9분의 4보다 크면 되네. 자, 이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Y좌표에 대해서는 내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게 지금 5대 1이잖아요. 그럼 요만큼이 차지하는 건 전체 6분의 5만큼이고, 요만큼은 1이잖아요. 1. 그러니까 6분의 5, 그러니까 5대 1이니까 6분의 5만큼이잖아요. 6분의 5만큼보다 더 커버리면 안 되죠. 그럼 밑으로 내려오니까. 따라서 작아야 돼. 얘가 얼마보다? 이거 6분의 5보다 작아야 된다 라고 해서 답을 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문제를 풀어가면서 이게 공식 같은 데다가 그냥 넣고 그냥 문제를 막 풀어버리면은 이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그거 외에도 이게 공식 잘못 써가지고 또 틀리는 경우도 있고,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뭐냐면, 되도록이면 이제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이런 데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좌표 만들어서 찍어 놓고
너를 기준으로 해서 원점에서 차지하는 b가 몇 대 몇인지 그걸 만들어 놓고 그거보다 크고 그거보다 작으면 되겠네 라는 정도로 생각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는 겁니다. 자, 기준은 이제 합이 항상 1이 나와야 돼요, 여기가. 자, 그런 정도로 생각해 주면은 이거 문제 간단하잖아요. 그냥 딱 보고 4대 5네. 그럼 9분의 4만큼 보다도 더 커야 되니까 t가 9분의 4보다 큰 거. 자, 얘는 5대 1네. 그죠? 5대 1이니까 차지하는 값이 5대 1이니까 6분의 5인데 그 6분의 5보다도 더 작아야 되겠네. 이런 거 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차지하는 비율이나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좌표에 잘 올려놓고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제 이게 뭐냐면 이 비례식의 관계에서 알고 있으면은 이거 뭐 풀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다 이제 제가 공간을 많이 만들어 놓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게 다 필요가 없죠, 그죠? 간단하게 풀어가는 겁니다. 이게 보면은 뭐라 그랬죠? 4대 5네, 9분의 4만큼보다도 커야 되고 이게 5대 1네. 따라서 전체 요만큼이 6분의 5보다는 작아야 되네 라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활용 문제인데 잘 보세요. 여기선 주의할 게 있죠? 이거 주의할 게 뭐냐면은 얘죠. 이건 합이 얼마죠? 5죠, 5. 이건 합이 5기 때문에 이거 자체에 대해서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합이 1이 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거를 5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5분의 2 플러스 k만큼 5분의 3 마이너스 k만큼 요게 이제 합이 1이 나오잖아요. 이거 더해주면 1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것도 찍어주는 겁니다. 좌표를. 자, 이렇게 해서 x하고 y가 있고 이거 하나는 마이너스 2,6이야.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찍어주고 하나는 4,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겠죠. 이렇게. 여기가 이제 a가 되고 여기가 이제 b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럼 여기가 요 길이가 2고 요 길이가 4니까 2하고 4 1대2죠. 그러니까 얘가 차지하는 비율이 요게 3분의 1만큼이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커야 되죠. 그래야 1사분면으로 가니까 x축에 대해서는. 따라서 여기에 주어져 있는 5분의 2 플러스 k가 얘가 얼마보다? 이거 3분의 1보다 크면 되겠네 라고 해서 이 하나로 판단하면 됩니다. 어차피 합이 1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너를 시작으로 하는 거니까 너만 판단하면 돼요. 자, 요거는 여기가 6이고 여기가 2니까 6에 대해서 2니까 3에 대해서 1, 3대 1이잖아요. 즉 요만큼이 차지하는 게 4분의 3만큼이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즉 너는 그러면은 당연히 뭐보다 4분의 3보다는 작아야 되겠네 라고 해서 요 두 가지를 이용하면 돼요. 자, 얘는 이게 이제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2가 되고 5분의 2가 넘어오잖아요. 여기 이제 5분의 k가 되겠죠. 이렇게. 따라서 이게 얼마죠? 15분의 마이너스 1인가요? 5, 9, 6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렇게 5분의 k가 되고 이거 약분해서 3이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k가 크면 되겠네. 요거 하나고요. 자, 여기서는 요거 이제 5분의 k가 있고요. 이렇게 넘어가면은 4분의 3이고 마이너스 이제 5분의 2가 되잖아요. 여기 요거니까 5분의 k가 되고 이건 얼마죠? 4, 5, 20이 되고 20분의 3, 5, 15 그리고 2, 4, 8이니까 7이 되겠죠. 자, 바로 약분돼서 k는 4분의 7보다 작으면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크고 k가 4분의 7보다 작으면 됩니다 라고 해서 답을 내시면 돼요. 물론 뭐 이 식이 싫어서 직접 이 분점에 해당하는 값을 찾아서 문제를 풀어도 물론 상관은 없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요건 이제 계산이 조금 들어가요. 요것 때문에 간단하게 뭐 이게 뭐 k 대 뭐 1 마이너스 k로 주어져 있는 게 아니고
요 값이기 때문에 항상 합은 1이 되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뭐 분점이라고 하는 그 분점의 공식을 이용해서도 풀 수 있겠지만 이런 풀이를 여러분에게 좀 더 추천하는 거예요. 추천. 이게 풀이가 많지 않아요. 뭐 공식을 잘못 써가지고 뭐 틀릴 일도 없겠죠. 뭐 공식 쓰면은 이것도 제가 이제 되게 압축을 해서 축약해서 이제 공식을 쓰는 거라서 이제 보시면은 마이너스 2하고 4가 있고 요게 2 플러스 k 대 이게 3 마이너스 k라 그래서 이거 둘을 더하죠. 일단 x좌표가 둘을 더해주면 5가 될 거고 5분의 이렇게 보통 이제 얘기하기를 이제 크로스 곱하잖아요. 그럼 이거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6 플러스 2k가 되고 플러스 요거 2, 4, 8 플러스 4k가 되니까 D가 5분의 얼마죠 이게? 2 플러스 6k가 되고 이게 0보다 커야 된다. 따라서 분자에 해당하는 값만 0보다 크면 되니까 6k는 마이너스 2보다 크면 되고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1이구나. 이러고 찾는 거예요. 이렇게 공식 써가지고 자 이거 이쪽에 대해서 이제 그 y좌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일치가 되죠. 이거 계산량이 이게 뭐 계산량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여기서는 뭐 이렇게 해서 뭐 공식 써도 요거 이제 계산이나 뭐 이런 것만 간단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앞에 있는 문제를 보면은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거 계산이 필요 없죠. 더군다나 이제 합이 1이 되는 딱 그 경우니까 t에 대해서만 판단해서 9분의 4보단 크고 요거 6분의 1보다는 6분의 5보다 작으면 되겠네 라고 바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강조시켜 드리는 겁니다. 문제가 뭐 이제 어떤 식으로든 여러 가지가 나오긴 할 텐데 특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식 막 남용해서 그렇게 쓰지 마시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 있죠. 이거 분점이잖아요. 분점. 이 분점이 뭐고 내분점 외분점의 구조가 어떤 방식으로 해서 나온 거다. 자 한마디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딱 뭐죠? 비례식인 거예요. 이거 비례식이니까 비례식답게 좌표는 좌표 플러스 길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아주 편할 겁니다. 자 이제 문제 자체도 뭐 분점으로 판단해주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이거를 좌표는 좌표 플러스 길이 자 그 내용만을 가지고도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기 때문에 뭐 누차 얘기해드리지만 비례식은 비례식답게 풀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해 잘 안 되시면은 거기 그 유튜브에 코멘트 있죠. 댓글 달기에다가 좀 물어보셔도 좋고 거기에 뭐 왓츠앱도 있고 제가 이제 연결시켜놨어요. 그거를 소통할 수 있게끔 연결시켜놓고 최근 들어서는 제가 조금 그걸 좀 보고 있는데 뭐 구독이나 뭐 좋아요 눌러 놓으시면은 제가 이걸 자주 올려놨을 때 이제 알림이 가니까 금방 찾아서 또 들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런 것들을 많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학년이 높아갈수록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보라고 올려놓은 거니까 이 드문드문 이렇게 보시면은 나름 이제 문제풀이나 이런 거 할 때 도움 참 많이 될 겁니다. 됐죠? 네, 내분점에 대한 공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술랑닷컴의 광쌤이었습니다.